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마이크는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4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는 콘택트 렌즈를 빼는 것을 깜빡 잊고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렌즈를 착용한 그는 결막염, 각막염에 자주 걸렸기에 충혈된 눈을 단순한 염증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는 눈에 밀려오는 통증을 느꼈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바로 아칸트 아메바 각막염내에 걸렸던 것인데요. 이 질병은 각막을 먹어치워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기생충이 많은 양의 각막을 먹어치워 이식 수술조차 받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오른쪽 눈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칸트 아메바는 연못, 수영장, 콘택트 렌즈 세척액 등에 서식하는 기생충이지만 우리가 별미로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음식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1971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84.3%로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위생 수준도 함께 높아져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2.7%로 훨씬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에 특히 취약한 음식들을 통해 기생충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 후에는 지금껏 잘 드셨던 음식을 더는 못 드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전해드리는 건강 한모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음식 첫 번째는 소생간입니다. 소간은 니아신 성분이 높아 피부 점막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손톱이나 발톱이 갈라지는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간의 풍부한 레퀴놀 성분이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 성분이며 뇌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는 성분인 철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소간을 건강식으로 찾기도 하는데요. 소의 생간을 잘못 섭취하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기생충에 감염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간 내부는 액체로 채워져 있으며 이 액체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회충은 소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기생충 중 하나입니다. 개회충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감염되지는 않지만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간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생깁니다. 개회충은 우리의 몸에 들어간 후 폐나 간에 기생하게 되는데요. 개회충이 인체 내에서 유발하는 증상은 다양합니다. 개회충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발열과 몸살,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개회충이 인체 내에서 혈액을 통해 눈이나 뇌로 이동할 경우 눈이 침침해지고 눈에 부유물이 생기며 장기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백내장, 척수염, 간질환, 뇌경색 등의 중대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회충 눈병 환자 중 81%가 최근 생간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생고기 섭취는 개회충 눈병에 걸릴 위험을 2배 올리는 반면 생간 섭취는 1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개회충은 소의 생간에 있던 것이 애벌레 형태로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혈액을 타고 눈까지 침투합니다. 유충이 눈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염증 물질을 침착시켜 눈 한가운데 망막 조직을 파괴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망막 주변에 혼탁이 생겨 후유증으로 흉터 조직을 만들면 실명까지 일으키게 돼 섭취를 가급적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소고기 육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 2012년부터 소간은 생으로 먹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음식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바다 낚시를 하는 분들 중에는 잡은 고기를 회를 떠서 즉석에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달리 민물고기를 잡아 회를 떠먹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기생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통 사급수 등 더러운 물에 서식하는 물고기만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더러운 곳에서는 서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1급수에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1급수라 할지라도 민물고기를 회 떠먹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민물고기의 기생충에서 가장 위험한 기생충은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며 간디스토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흡충에 감염된 야생동물 대변을 통해 기생충의 알이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이 알을 충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된 충란은 제1,
중간 숙주인 쇠우렁이 및 민물조개류에 의해 섭취되어 유충으로 성장합니다. 그 뒤 제2중간 숙주인 민물고기에 침입하여 피낭유충, 즉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유충이 되는데요. 이러한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민물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회, 젓갈, 조림 등 민물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간흡충은 사람의 담도, 즉 담즙의 통로에 기생하며 담즙을 먹고 사는데요. 실제로 간디스토마를 바닥에 놓고 담즙을 떨어뜨리면 담즙이 있는 쪽으로 기어간다고 합니다. 간디스토마는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개체수가 많아지면 복통, 식욕부진, 피로감 등을 유발합니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소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디스토마로 인해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소장으로 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황달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디스토마의 사체가 쌓여 담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만성이 되면 담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 국제암연구기구 IARC는 그 사람에서 담도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간디스토마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간디스토마가 정말 더욱 끔찍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암컷과 수컷이 모두 한 사람에게 들어가야 알을 낳을 수 있는 회충과 달리 간디스토마는 암수한 몸이라 한 개체가 얼마든지 알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간디스토마는 수명도 매우 깁니다. 회충은 1년 반이 지나면 죽어서 몸에서 빠져나가지만 간디스토마는 사람 몸에서 2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살던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간 후 호주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26년간 살다가 죽었는데 부검을 해보니 그의 담도에서 살아 움직이는 간디스토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간디스토마는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만 국소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가 호주에서 간디스토마에 걸렸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중국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간디스토마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아도 최소한 26년을 그의 담도에서 살았다는 얘기니 간디스토마의 끔찍하게 긴 수명을 증명해주는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음식 세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간질증은 간흡충처럼 간 속을 기어다니나 담관결석, 담관암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기생충인데요. 대형 간질충의 경우 그 크기가 5cm에 이를 정도로 크고 두꺼워서 인체에 감염되었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재훈 교수는 생미나리가 간질충 감염의 숙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임재훈 교수는 미나리에 붙어있던 간질충 알이 우리의 위로 들어오면 위액의 알 껍데기가 녹고 기생충 애벌레가 소장벽을 뚫고 간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간에서도 몇 달간 이리저리 기어다니나 결국 담관에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간을 찾아가기 전 뱃속을 헤매다 복막에 상처를 남기거나 헤매다 지친 나머지 아무데나 자리 잡고 알을 낳고 살기도 한다니 너무 끔찍합니다. 간질충의 중간숙주에는 미나리뿐만 아니라 수죽, 마름, 모닝글로리 등 다양한 종류의 수색 녹색 식물이 포함되는데요. 간질충 감염의 치료 또한 매우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기생충을 사멸시키는 구충제, 프라지퀀텔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질충이 워낙 크고 두꺼워 기생충 표피에 손상을 일으키는 프라지퀀텔로는 박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간질충에 효과가 좋은 트리클라벤다졸이 등장하였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생산량이 워낙 적고 노바티스 한국지사가 이 약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되기 전에 미나리를 충분한 열에 조리한 후 익혀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기생충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사멸하지만 간혹 침입한 기생충의 양이 많고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앞서 소개한 감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생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봄이 되거나 가을이 찾아오면 구충제를 먹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구충제는 기생충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들어온 기생충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때만 먹으면 됩니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충제의 경우 해충, 유충, 십이지 장충 등을 없애는 약으로 일부 기생충에만 효과가 있고 간흡충 같은 디스토마 기생충은 전문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 전문의 약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70년대는 인분 비료를 사용한 채소를 재배하여 토양 매개성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위생이 좋아지면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날 것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동남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구충제를 챙겨 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더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